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김효민 변호사입니다. 진행을 맡은 박효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월급 아껴가며 겨우 모은 돈 3천만 원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들 재테크 열풍인데 3천만 원으로 부동산은 턱도 없고 주식이나 코인은 잘 몰라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친한 대학 선배가 자신이 휴대용 손소독제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고 자기 회사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휴대용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손소독제가 필수품인데 용기가 예쁘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9월 중순인데 2배는커녕 원금도 갚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상담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효빈 변호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요즘 재테크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네. 부동산은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주식이나 이런 코인은 어려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그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실제로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 이걸 네. 저희는 이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돌이켜봤을 때 그런 어떤 의심점이 있다면은 우선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네. 말 그대로 이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쵸.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증거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 도움도 받고 이제 사기죄 같은 제3범죄는 우리가 단순히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지만 유죄가 난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오. 벌금을 내는 건 국가의 이제 어떤 그쵸. 벌금을 납부하는 거지. 네. 나는 지금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자분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요즘 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는데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고 형사조정 제도 이 두 가지가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배상명령 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제3범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형사 사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좀 이제 신청을 하고 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제 같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이중적인 민사소송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네. 이 금액적인 문제를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능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형사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우리가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인데 네네.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거지만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중립적인 맞아요. 제3자가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제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다만 이제 이 형사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기 전까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고 나서 네. 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조금 아시고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금액이 2천만 원인데 네. 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실 소액 사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 가지 시간이 아하. 걸리는 그러한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주변에 이런 조언을 얻으셔서 사기죄로 고소를 일단 하시고 동시에 이런 배상명령 신청이나 형사조정 제도를 조금 이용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피해를 좀 회복받으셨으면 그러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반인들이 투자와 돈을 빌려준 대여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조금 부족해요.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투자한 돈에 대해서 투자 받은 사람이 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 중의 일부를 내가 돌려받겠다는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투자는. 네.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나는 못 받는 거야. 그쵸.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못 받고 그 사람이 망하면은 이 돈도 다 날아가는 다 거야. 날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네, 네. 그럼 차용이라는 건 뭐냐? 내가 2천만 원을 주면은 네. 뭐 한 달에 몇 퍼센트든 1년에 몇 퍼센트든 그 사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나한테 그거는 약속한 기한 안에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차용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혼화를 시켜놔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2천만 원에서 6개월 안에 2배를 주겠다. 네. 그러면 2배를 준다는 게 과연 그게 그럼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릴게. 네, 네. 그러면은 내가 2천만 원을 줬어. 네. 근데 그럼 휴대용 손세정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진짜 휴대용 손세정제 사업을 하려고 기계도 사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 네. 공장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재료비를 구입했는데 그 재료비를 공급해 준 사람이 망해가지고 갑자기 재료를 공급을 못 받았어.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건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2배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 그래도 사기가 안 돼요. 그거는. 네. 약속을 어긴 거지. 어. 형사적인 사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어떤 때 사기 되느냐? 2천만 원을 줬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해. 이러면 이제 속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속인 거죠.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투자도 속이면 사기가 돼요. 정확하게 돈이 오고 갈 때는 돈이 오고 간 사실, 그렇죠. 돈이 왜 오고 갔는지, 음. 그리고 이 돈이 오고 간 돈이 언제 상환하기로 했는지, 어떻게 사용하기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나중에 사기든 그쵸. 차용이든 네. 돈을 돌려받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기죄도 못 물는 경우도 있고 돈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아무래도 2천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거면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벌써 1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송 어떠셨는지요?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태풍만 좀 잘 비껴가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나고 저희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